네, 우리가 기다리던 엔비디아의 실적 좋았음에도 기대치에 못 미쳤다는 평가와 함께 오늘 반도체주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이젠 정말 놓아줘야 하는 건지, 그렇다면 어느 업종으로 눈을 돌려야 할지 임종혁의 돌파 트리거에서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표님, 시장이 참 어렵습니다. 이 반도체에서 네. 빠져나온 수급이 이 바이오에서 또 2차 전지로 좀 이동하고 있는데요. 이 캐즘과 같은 업황 노이즈에도 계속해서 투자를 늘리고 있는 K 배터리 관련주. 언젠간 볕들 날 이제 곧 오는 걸까요? 예, 전기차 캐즘 노이즈는 언젠가 중장기적으로 극복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전기차 포비아 이슈가 오히려 전기차 업황의 바닥을 암시하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는 경향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K 배터리 주요 기업들, SK온,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기업들 적극적으로 지금 설비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제너럴 모터스와 배터리 합작법인 설립 결정을 내렸고요. 그리고 삼성 SDI가 생각보다 올해 공격적으로 설비 투자를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상반기 기준 이미 전년 대비 2배 이상의 설비 투자 금이 집행이 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완성차 업체들이 이제 전기차 생산 속도를 올해는 조절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K 배터리 기업들의 어떤 협상력 같은 것들은 더욱더 이제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또 현대차가 전기차 장기 판매량 목표치를 축소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했다라는 것도 상당히 좀 투자 심리 개선에 긍정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계속 노이즈가 있음에도 설비 투자는 꾸준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기업들이 뭔가 내다보는 미래는 밝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오늘 그리고 또 전반적으로 반도체가 좀 휘청이면서 2차 전지 전통 소재주들도 좀 들썩였습니다. 예. 그 안에서 어떤 종목 좀 바텀 피싱 해볼까요? 일단 제가 이제 돌파 트리거를 통해 소개해드렸던 종목 중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오늘 상당히 인상적인 상승 흐름이 전개가 됐는데, 삼성 SDI도 그렇고요. 그리고 다행히 2차 전지 기업들을 많이 소개해드렸어요. 최근에 정말 다행이고요. 현재 시점에서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공략 가능한 기업은 이 기업인 것 같아요. 이 기업은 아직 덜 올랐고 V자 반등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기업인데요. 대한민국 양극재 대표 주자 바로 그 유명한 에코프로 BM입니다. 작년 7월 달 증시를 뜨겁게 달궜던 기업인데, 지금 주가 수준은 참혹합니다. 하지만 투심이 이제 바닥권을 탈출하면서 기술적 반등을 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에코프로 BM의 이제 엔드 유저, 그러니까 최종 고객사의 그 재고 소진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연말 정도에 이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 양극재 판매량 추이는 3분기를 이제 바닥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드라마틱하게 개선되는 건 아니지만 점진적으로 이제 개선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광물 가격의 어떤 패턴이 좀 읽혀요. 그래서 광물 가격이 어느 예측 가능한 밴드에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극재 판가가 안정화 국면에 이제 진입을 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유럽 공장 증설은 이제 스케줄대로 진행 중에 있고, 내년 3분기 말에 양산 스케줄이 잡혀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9월부터 연준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금리 인하 효과로 인해서 이제 전기차 업황이 이제 개선되는 시점은 내년 하반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기차 캐즘 노이즈로부터 벗어나는 시점은 2026년 정도로 전망하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사는 하반기 코스피 이전 상장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추진하겠죠. 그러면 우호적인 메이저 수급 환경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극재 기업 중에서는 수급 이벤트가 가장 긍정적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재고 소진의 좀 연말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서 하반기 코스피 이전 가능성도 짚어주셨는데요. 네. 가격선은 또 어디까지 보면 될까요? 일단은 기술적인 어떤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어떤 1차 목표가는 20만 원 전후로 설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20만 원을 돌파하고 20만 원이 지지선으로 전환되면은 그때 가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딩 관점에서 리스크를 좀 철저하게 이제 통제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손절가를 16만 원 정도로 설정하시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네, 바닥을 딛고 올라오는 2차 전지 관련주 안에서 소재주 에코프로비엠 목표가 20만 원, 손절가 16만 원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시죠.
미국에서 고기 대신 소세지를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는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비단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인들의 지갑 수정이 얇아지면서 가성비를 좀 찾게 되고 있는데요. 초저가 매력이 있는 시커머스 시장,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이 안에서 수혜 섹터는 어느 쪽으로 볼까요? 시커머스 시장이 이제 성장할 때 국내 기업 중에서 이제 가장 크게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이 있겠죠. 그런 기업들을 바닥권에서 공략한다면은 나름대로 이제 좋은 결과물이 이제 도출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올해 그 상반기 해외 직구 금액이 이제 지난해 같은 기간이랑 비교해 봤을 때 18% 이상 증가하는 데이터가 지금 최근에 확인이 됐고요. 알리익스프레스하고 테무 같은 시커머스 기업들이 해외 직구 그 어떤 성장을 현재 주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시커머스 성장률 둔화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 결제 추정 금액 이런 것들은 절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의 7월 결제 추정 금액은 3천억 원을 상회했고요. 그리고 7월 알리와 테무의 앱 월간 활성 이용자 수 합계는 1,600만 명을 상회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커머스의 어떤 활약 속에서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는 일부 그 소수의 기업들에 대한 관심은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시커머스의 성장세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관련주 어떤 거 볼까요? 뭐 알리익스프레스 택배를 이제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 기업이죠. 이 기업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소외가 되고 있고 겸손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제 슬슬 반등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기업의 이름은 바로 대한민국 택배 플러스 물류 대표 기업 CJ 대한통운입니다. CJ 대한통운은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뭐 선호하는 종목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종목들이 최근에 주가가 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업종 대표주 중에서는 CJ 대한통운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분류를 하셔도 뭐 큰 무리는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택배 1위 사업자로서의 어떤 그 지위는 장기적으로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쿠팡에 필적할 만한 배송 시스템과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안정적인 성장 스토리가 부각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약물류 사업의 어떤 미래 가치가 상당히 이제 전도유망하고 이 계약물류 사업이 동사의 성장 엔진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류 자동화를 이제 적극적으로 물류 자동화 시스템을 이제 도입함으로써 수익성이 이제 추가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통업 경쟁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유통 플랫폼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배송을 하는 기업도 있습니다만 이 CJ 대한통운처럼 풀필먼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이제 러브콜을 보내게 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좀 매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예상 뭐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퍼가 뭐 8.5배 전후고 그리고 PBR이 0.54배 전후에 이제 불과하기 때문에 가치 투자 성향이 좀 강하신 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도 될 만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시커머스 성장률 둔화에 대한 어떤 노이즈는 현재 주가에 과하게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CJ 대한통운 뭐 관심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택배는 매일 시키는데 차트를 보니까 정말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더라고요. 네. 목표가 순저가 어디까지 볼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거운 주식은요 주가가 많이 오를 때 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상승 탄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점에서 사기보다는 지금처럼 가격 조정 받고 주요 지선 위에서 연착륙을 시도할 때 관심을 갖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 종목의 이제 겸손한 1차 목표가는 11만 원 전후로 이제 설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11만 원을 완벽하게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온다면 그때 가서 목표 주가를 올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가 하락 시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컨트롤하고자 하시는 욕구가 강하신 분들은 손절가를 9만 원 정도로 설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CJ 대한통운 목표가 11만 원, 순저가 9만 원 기억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